안녕하세요. 강경환입니다. 오늘은 바둑에 대해서 조금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냉정히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 평상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7세인데 일찍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조금 부친한테 조금 배웠고, 사실은 대학교 들어가고 좀 깜짝 놀란 것이, 저는 이제 바둑 고수라고 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, 서클에서 어떤 선배님이 제 바둑을 보고, 저는 의기양양했죠. 그때 선배님들 이렇게 많이 이기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, 어떤 선배님이 제 바둑을 유심히 보고 저한테 피곤하니까 5점만 놓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5점 놓고 이렇게 뜬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갔는데, 제가 만방으로 졌어요. 그리고 6점 놓고 바로 앞판 뒀는데, 지금도 기억나는데 6집 이렇게 치고, 이제 바둑이란 게 자기가 이렇게 지고 굉장히 놀랍고 더 이기고 싶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, 뭐 저도 뭐 졌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잘 안 늘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형이 의대 다니는 형님이었는데, 뭐 유급을 정도로 그 형님도 바둑을 굉장히 막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, 뭐 한 달에 한 점씩 뭐 2점씩 이렇게 좁혀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재밌는데,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뭐 특별히 놀 것도 없었고,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골프도 많이 치고 뭐 운동도 헬스도 다양하게 지금 할 일이 많은데, 그 당시만 해도 약간 바둑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머리 좀 좋은 사람들, 아니면 거기에 이렇게 심취한 사람들은 약간 취직도 좀 힘들었고, 왜냐면 거기에 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, 그리고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, 바둑하는 사람들 되게 이렇게 빠진 사람들 보면은 결혼도 좀 늦게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들과 데이트하는 것보다 바둑 두는 게 훨씬 이게 재밌거든요. 그래서 바둑 두는 사람들 중에 이건 제 얘기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. 훨씬 너무 재밌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아는 분들은 뭐 바둑 두면은 이제 막 기원해서 막 밤늦게까지 두고 이제 이런 것을 좀 구경한 사람들은 자식들을 바둑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질 않죠. 근데 이 묘한 게 있어요. 전국에 바둑 학원이 그때 뭐 1000여 개가 넘게 있었는데, 바둑 유단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이 친구들이 사실 기원을 안 다녀요. 그냥 뭐 인터넷 교육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고, 이걸 막 피아노, 태권도, 영어, 수학 학원처럼 그냥 학원을 그만두면은, 그냥 학원 개념인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둑 대회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 않고, 사실은 엄청난 숫자거든요. 유단자 전부에 배출된 숫자가. 그래서 그렇게 요즘 그 당시부터 바둑 배웠던 이렇게 학생들은 바둑에 빠진 사람을 제가 이렇게 거의 못 봤습니다. 그래서 그건 염려할 필요 없이 좋았던 것 같고,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죠. 한 20대 때 이창호 스승, 처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분 뭐 있어요. 뭐
이광필 씨라든지 뭐 누구 이렇게 좀 이창호는 국수는 이제 할아버지 통해서 기원을 아기 때부터 다녔는데 이정옥 사모님이라고 이제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하신 어떤 바둑인으로서 그 당시 이제 전주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갈 때인데 전주고등학교를 2등으로 들어가고 바둑 바자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옆에 친구 종이로 이렇게 바둑하는 걸 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급이 됐죠. 이게 슈말 아마 5단이 된 거죠.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뒤에 전국대회 우승도 하신 분인데 이분도 결혼도 안 하시고 그냥 오로지 바둑과 함께 사시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은 저희 집 옆에라 저하고 자주 바둑계 뭐 이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분은 후회는 않더라고요. 자기가 서울대 건축공학과 이렇게 한번 써서 떨어졌는데 그 뒤로 그냥 공부 않고 그냥 바둑 전국대회 뭐 출전하면서 이렇게 바둑했다는 후회는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. 지금 전국에 그 바둑 고수들 보면은 그 초등학교,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. 근데 이제 그분들 보면은 묘하게 이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바둑 않고 이렇게 공부 착실했으면 뭐 이렇게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뭐 의사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의외로 바둑인들은 의외로 그 후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이제 그만큼 바둑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 이제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바둑을 안 둬도 돼요. 그냥 컴퓨터에 보면은 여러 바둑 사이트가 있는데 이 고수들 바둑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좋고 이게 고수들이 둔 바둑 이렇게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뜨는구나 이렇게 해도 좋고 거기에 또 사활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꼭 기원 안 가도 누구한테 이렇게 지도 안 받아도 지금은 사이트가 그리고 바둑 그 유튜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주 준비를 잘 하시고 저는 사실은 준비를 않고 편집도 않고 그냥 저는 이렇게 좀 보내드리는데 저는 이제 바둑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통해서 좀 세상 사는 어떤 좀 평온함 그런 것을 구독자분들하고 조금 공유를 하고 싶더라고요.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요즘 너무 사람들이 좀 삭막하고 이기적이고 또 힘들고 그런 게 흐름이다 보니까 바둑처럼 공평한 게임이 없어요. 그리고 그 어떤 평온함, 휴식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바둑을 통해서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따뜻함을 좀 공유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긍정적으로 사는 게 제 소망입니다. 이게 지금 뭐 이 바둑만 제가 하려고 인터넷 정당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 정당하면 왠지 정치 냄새가 나잖아요. 이게 저도 도의원에 한번 출마해 본 적이 있고 비록 이제 뭐 당선은 안 됐지만 얻은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정치도 이렇게 중요한데 좀 사람들이 짜증스러우고 피하려고 하잖아요. 이게 거의 뭐 어떤
사이비 종교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, 사실은 그 정치도 우리가 그동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실망하고 또 어디 선거 이렇게 도우면서 어떤 후유증과 상처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. 뭐 자기를 안 도와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, 그리고 뉴스에도 뭐 정치인들이 뭐 금품수수 뭐 정치자금법 위반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싫어하게 되는데, 그 정치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로 이렇게 그냥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돈도 안 들고 또 많은 사람이 편히 이렇게 점검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앞으로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 인터넷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,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,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그 사람들 좀 초대해가지고 같이 세상 사는 얘기, 뭐 유명한 사람을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점 아니면 반성할 점 뭐 다양하게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